저는 불안당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킹메이커 때 더 놀랐어요. 그 설경구라는 배우에 대해서 저랑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워낙 친했다 보니까는 약간 실은 대한민국의 그걸 대표하는 대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가 가끔 동네 아저씨 취급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아저씨 대충 찍어도 돼 뭐 이런 이렇게 하다가 선배님 연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모여서 저쪽에서 담배 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되게 발시하고 있다. 확실히 연기할 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킹메이커 보면서는 연기를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우는 이제는 연기를 안 하면서 연기를 그냥 해버리는 그런 경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준에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숨 쉬고 그냥 대사하고 웃고 이런 게 그냥 그러니까 한재호 같은 경우는 좀 좀 계속 만들었었어요. 여기서 그 특유의 웃음소리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온범을 찍을 때는 진짜로 각만 잡았어요. 그냥 연기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크게 디렉팅을 줬던 적이 몇 군데는 있었는데 거의 없이 그냥 선배님 주로 이쪽 시선을 이쪽에다 주세요라고. 왜냐면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늘 놀라면서 찍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시면 이제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이 주변 그 동료 배우들이 부러워했어요, 저를. 툭 이렇게 얘기해요. 연기 많이 들었어요. 그건 또 좋아가지고 저는 또 우리 후배들 전대수 씨나 김성호 씨 약 올리죠. 나 연기 들었대. 좋네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불안당 이후에 이제 변성현과 설경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 두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경시해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가능성과 재능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나가는 그 모습이 저는 더 좋았기 때문에 그 불안당 이후 이제 5년 뒤 이 자리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저는 킹메이커를 보면서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놀란 것이지만 사실 불안당 이후에 이제 골라준 작품 중에는 이제 자산어고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산어고가 개봉했던 그 시기는 코로나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직격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경구 배우였던 여러 얘기들을 조금 많이 듣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는 조금 아쉬움 있는 작품이긴 하죠. 하지만 저는 자산어고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당에서 보여줬던 이 재호의 모습과는 또 완전히 정반대인 사극이라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연기한 어떤 스타일이나 패턴까지 완전히 또 대척점에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자산어고만으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특히나 이제 자산어고를 하시면서 이 작품이 그 배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힐링이 됐던 작품이다라는 말씀도 좀 기억에 남는데요. 좀 그런 게 좀 어떤 의미였을까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산어고요? 네. 자산어고는 그 킹메이커 끝나고 바로 한 작품이에요. 변성현 감독이 그때도 칭찬했어요. 잘 보는 것 같다고. 작품 괜찮은 것 같다고. 잘한 것 같다고. 그 영화는 진짜 욕심 없이 예산도 작고 또 배우들도 그런 개런티에 대한 욕심 없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작품이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이정훈 씨 집 가거댁 집으로 나온 거기 딱 거기 좀 정상처럼 돼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바다 이렇게 내려보면 그냥 다 부질없고 편안하고 그냥 행복했어요. 연기를 떠나서 그냥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태풍 올 때 철수했었는데 저는 집에 안 가고 거기 계속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별명 씨가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태풍 보면서 소맥 마시고 태풍 지나가고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힐링된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킹메이커랑 같이 연달아 또 그 작품 하니까 저는 되게 고증이 참 좋았어요. 코로나 직전인데 이렇게 촬영할 때는 요새는 또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그 시절 되게 그리워요. 마스크, 스태프들도 마스크 안 쓰고 스태프도 얼굴을 저는 이름을 다 외우거든요. 근데 이름을 못 외우겠더라고요. 눈만 보고는 그리고 또 마스크를 내려준다는 말을 몇 번 했다가 혼례가 되는 거 돼서 주저주저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그 다음 아침에 이렇게 담배 필 때 보면 다른 놈들이 담배 피우고 누구? 이름 다 외웠는데 누구지? 포기했었어요. 포기했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킹메이커 때나 자선하고 때 여러모로 되게 그립고 그래요. 영감님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왠지 그 재호라는 인물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되게 좀 놀라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사실 킹메이커가 찍기는 먼저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킹메이커 배우 선배님들이랑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이제 보고 많이 정말 영화가 좋아가지고 많이 놀랐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구 선배님이 거기서도 연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되게 좋은 의미로 진짜 연기를 안 하시면서 연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고 그리고 제가 자선한 거 보고 제일 또 그 선배님한테 그저께 저희가 술을 한 잔 먹었고 그 킹메이커 그 DVD 코멘터리를 해야 돼가지고 끝나고 이제 배우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그 자선하고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한 게 저는 그 한국 영화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물론 주연 배우였던 경고 선배님 그리고 변희환 씨도 잘했는데 거기 나왔던 조연들 모두 하나하나가 다 너무 빛나고 거기 우진 선배님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이정훈 선배님 그래서 그냥 그리고 영화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섬의 이야기들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선배님한테 전해서 촬영은 어떤 분이 하셨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되게 좋게 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7편의 작품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작품이라고 하면 저도 물론 좋아하는 작품이긴 하나 그 감시자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조금 약간 의외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혹시 골라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감시자들은 최근 뻔한 책이었었어요. 원작이 있는 작품이긴 한데 그 원작과도 많이 결이 다른 게 각색을 해가지고 경찰인데 감시만 하래요. 잡으면 안 돼. 범인 처음부터 다 오픈했어. 이걸 영화를 해야 되나? 근데 친한 배우들이 해서 친한 제작자가 해서 했는데 완성되고 그 후시를 하는데 정성 씨나 한혜주 씨 후시하기 위해서 영화를 다 봤대요. 근데 저는 안 봤거든요. 후시 딱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틀어줘요. 근데 저는 안에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한 30분을 봤어요. 근데 밖에서는 안에서 사인 주는 거 기다렸고 저는 그거 넉넉히 보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템포와 리듬으로 이게 영화가 이게 계속 긴장하게 만드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구나 이게 그런 생각에서 감시자들이 한 영화를 참 좋아하는 거죠. 사업자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감시자들을 뽑았죠. 그리고 변상현 감독님 아까 이제 이 작품들 중에서 이제 박하사탕하고 이제 오아시스에 대한 얘기를 좀 특별히 또 따로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시기면은 이제 변상현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형이 얘기하던 영화 학도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영화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 시기에 그 박하사탕과 오아시스의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는 뭔가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좀 꿈의 이름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뭐 매혹 혹은 매력이라 그럴까 이후에 내가 저 사람을 꼭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영화 학도도 아니었어요. 그 영화 감독에 대한 꿈 같은 게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 잘못 알고 오해하시는 게 저를 되게 시네키드 저는 박하사탕도 비디오로 빌려봤고 오아시스도 TV에서 해줄 때 극장을 원래 그냥 보세요. 아니요 둘 다 극장에서 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제가 영화를 이걸 처음 접했을 때의 이야기고 박하사탕이랑 오아시스 둘 다 제가 이창동 감독님 영화는 다 극장에서 봤었고 근데 그때 그 박하사탕을 보게 된 거는 그때 지금 기자님 기억하시겠지만 약간 되게 이슈였었어요. 이창동 감독님이라는 거장과 그리고 설경구라는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괴물이란 수식어가 많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스타일의 배우의 유형이었고 그래서 보고 좀 소름 돋아 하면서 봤었고 저는 박하사탕보다 오아시스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오아시스 첫 등장 장면에서부터 언제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뭐 이렇게 누군가 와가지고 주저리 설명 안 해줘도 그냥 이 배우 표정 걸음걸이에서 얘는 이런 인간이겠구나라고 하고 그래도 물론 그 명배우와 그리고 엄청난 감독님이 그래서 이거 그냥 얘기 약간 새길로 빠지는데 한마디 그러면 이창동 감독님이 길복순 현장에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 모니터 뒤에 앉아 계셨는데 진짜 싫었어요. 한 10분 있다가 보실 줄 알았는데 2시간을 앉아 계시는데 그 뒤도 안 돌아봤어요. 저는. 부연 설명하고 저랑 통화하면서 얼마나 있다 봐야 되니 1시간 좀 짧지 않을까요? 2시간에 있어야 되니 그냥 2시간에 있다 가셔야죠.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인사만 드리고 모니터 앞에만 보고 있었거든요. 동구 선배님이 이제 이창동 감독님 오셔서가지고 이제 인사드리러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창동 감독님이 이거 대체 무슨 영화냐? 길복순이라고 하길래 무슨 시장의 인간 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팅은 뭐고? 근데 너는 깡패니? 저는 킬러 회사 대표라고 선배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 지금 찾아봐도 그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근데 킬러 회사 대표 이 세 글자 모두 너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이창동 선생님인데 제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도현 선배님이 오시더니 제가 킬러고요. 얘기하는데 진짜 도망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자꾸 킬러고요 해도 감독님이 하길래 글로벌 킬러 커보이려고 글로벌 회사라고 하는데 그냥 솔직히 속으로 좀 닥쳐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창피하고 근데 그때 뭘 찍고 있었냐면은 그 고속으로 제 앞에 유리 파편이 깨지는 거 저기 오는 걸 뿌리는 거였는데 이 감독님이 변사영 감독님이 주는 노트가 야, 유리를 귀 쪽에다 던져, 좀 많이 던져, 앞으로 던져, 좀만 옆으로 던져. 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촬영 현장으로 왔어요. 그 스태프들이 모였죠. 근데 첫마디가 나 쪽팔려 죽겠어. 나 쪽팔려 죽겠어. 찍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야 이거 그만 좀 창피해 죽겠으니까 찍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드라마를 찍고 있을 때 못했으면은 그래도 그 까마득한 후배가 일하는 모습 좀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라고 보겠는데 이게 드라마 구간이 아니라 그 굉장히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유리가 깨지는 장면을 찍다 보니까 계속 제가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좀 굵은 요리로 좀 던져 그랬는데 그냥 되게 창피했어요. 오늘 도대체 언제 가시지라고. 가실 때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영혼 없이 뭔지 알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정말 이 자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한 생각이 들고 시간이 꽤 지나서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객석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의적이기도 하고 특히 또 강호석 감독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작품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뭐 제작자로서도 참여하셨으니까요. 특히 이제 공공의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강호석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면 그때 이제 이성재 씨가 연기한 그 사이코패스 캐릭터가 사실 지금이야 이제 한국 영화에 사이코패스가 많지만 진짜 딱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는 되게 본격적인 첫 번째 사이코패스가 등장한 작품이어서 난 이성재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강철중은 경구야 너만 믿는다 라는 식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가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이제 설경 배우도 어떻게 보면 그 이미 뭐 박하사탕이나 다른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깊숙이 들어온 배우이긴 했으나 상업 영화라고 하는 그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어떤 확고한 이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게 배우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되게 좀 미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 공공의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의 어떤 정말 이 넓은 스펙트럼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때 이제 공공의적 당시에 그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그 특유의 뭐 말투랄까 이런 것까지 정말 어떻게 만드셨던 캐릭터일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근데 상업 영화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가 압박이 없이 그냥 오히려 공공의적은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용의자들 오면 그냥 때리면 돼요. 이문수 씨 오면 때리고, 유해진 씨 오면 또 때리고, 성철 씨 오면 쫀득하고, 끝나면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살찌라고 해도 편하게 찍은 것 같은데 거기 근데 대사가 무너지겠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처럼 하려니까 그 말투가 나온 것 같아요. 억지로 이렇게 뭐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강철중 말투가 돼버린 것 같아요. 투는 되게 저 개인적으로 재밌게 찍었어요. 근데 투, 쓰리는 재미없게 찍었어요. 제가 저를 따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지금도 시리즈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2, 3 별로 제가 저를 막 어떻게 했나를 막 생각해야 되니까 싫더라고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 준비돼 있죠? 네, 객석 질문